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칭이동,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칭이동도 공부를 했는데 대칭이동을 조금 더 구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대칭이동을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X축에 대한 대칭이동, Y축에 대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 Y는 X라고 하는 직선의 대칭이동,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5가지의 규칙성을 우리가 익히자라고 했죠. 자, 기억납니까? 자, 이거 뭐였어요? X축 대칭이동 규칙 뭐였어요? Y를 마이너스 Y로, Y 부호를 반대로, 자, Y축은 X 부호를 반대로,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된다. Y는 X 대칭은 X는 Y좌표로 보내고 Y좌표를 X좌표로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럼 추가로 했던 5번째,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되고 Y좌표가 마이너스 X좌표가 됩니다가 기본 특징이었는데, 이 안에서도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살짝 한 번만 하긴 했어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라는 4개의 대칭은 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 다음 요 3번은 점에 대한 대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점에 대한 대칭과 두 번째가 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점대칭과 선대칭. 자, 그럼 우리가 뭘 옮길 거냐 하면 여기에 대칭시키고 싶은 대칭점이 있어요. 여기 대칭점 P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점을 점 P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하자. 자, 요게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겁니다. 점을 점에 대해서. 점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봤죠? 자, 그러면 원점 대칭했던 걸 떠올려 보면, 자, 여기 있는, 자, 5,6이라고 하는 점이 원점 대칭했더니 어디로 갔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으로 갔죠? 자, 이걸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대칭이 되는 원점, 대칭점의 좌표가 원점인데 말이야. 그럼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졌어요. 5, 5. 오른쪽으로 5, 왼쪽으로 5. 그 다음 Y축으로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6과 마이너스 6. 그죠? 자, 다르게 얘기하면 이 대칭점이 대칭인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대칭점이 대칭인 두 점의 중점이에요. 이게 점대칭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점 P가 누구다? 이 점 P가 A와 A-라고 하는 대칭인 두 점의 중점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다. 자, 점대칭, 그 대칭인 점이 중점이다. 자, 아무리 점을 점대칭하기도 하고요, 도형을 점대칭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형 우리가 뭐 배웠어요? 직선, 포물선, 원 배웠죠. 자, 그러면 직선을 점대칭하기도 합니다. 직선. 자, 여기 있는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그럼 무슨 소리야? 이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점대칭해서 옮겨간 점을 연결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원리를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 이렇게 가고요, 여기 어디에 있는 점이 이렇게 가면, 자, 우리는 이 점들을 다 옮기는 게 아니라 직선을 완성하려면 점 2개를 알면 걔를 연결을 하면 대칭인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점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원을 대칭 이동시키래요. 원. 그럼 원을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대표되는 이 중심을 점대칭을 시킨 다음에 중심 좌표를 그대로 따라오고 반지름을 그대로 쓰면 원의 점대칭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점의 점대칭, 그 다음 원의 점대칭도 점의 점대칭과 같이 접근을 하면 되고요. 직선의 점대칭이 제일 귀찮습니다. 직선 대칭이 제일 귀찮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대칭인 상황이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점을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누구라고요? 중점. 자, 그러면 중점 좌표를 구해라. 둘 사이의 중점 2분의 x1, x2.
2분의 y1 y2. 그럼 얘가 1이에요. a는 3이고요. 얘가 2예요. 그러면 b는 9예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선대칭입니다. 이제 선대칭. 자, 그러면 도형을 선에 대해서 대칭한다. 얘도 이제 역시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이게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에 대해서.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점을 얘를 대칭 이동해라. 자, 그러면 요게 대칭축인데, 대칭축. 어떤 점을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수직 방향으로 같은 거리만큼 갑니다. 이 뜻이었어요. 자, X축, Y축 이런 대칭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자, X축이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4,3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자, X축이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X축 방향으로 수직으로 같은 길이만큼 가니까 X좌표는 안 바뀌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구했다고. 맞습니까? 자, Y축으로 대칭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걸 보세요. 4,3과 4,-3에 대해서 X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하면 AB,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X축이 되는 겁니다. 수직 이등분선. 자, A점과 A'를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자, A점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알던 정보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A하고 A'라는 두 선분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이 대칭축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하는 정보는 우리가 앞선 직선 단원에서 배웠던 정보죠. 수직 이등분선.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수직 이등분선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수직 정보하고 중점 정보를 이용해서 기울기에 대한 접근, 지나가는 점의 정보, 그걸로 직선을 완성했었단 이야기야.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선의 선대칭인 상황은 거꾸로 얘기했네. 직선에 대한 점대칭의 상황은 수직 이등분선의 원리와 정확하게 같다.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에 대한 선대칭이 있어요. 자, 얘가 대칭축인데 자, 요렇게 생긴 직선을 대칭 이동한대요. 자, 그러면 요 직선을 요 대칭축에서 이동하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대략 그려보면 이런 식의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직선의 직선 대칭은 어떻게 따라갈 거냐? 역시 우리는 직선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연결하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래 대칭축과 옮기기 전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 옮기려고 하는 직선의 아무 점을 하나 찾아요. 우리가 평행선 사이에 거리 구할 때처럼 아무 점이나 하나 찾아서 그 녀석을 대칭 이동시킨 좌표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그게 선에 대한 선대칭을 추적하는 원리예요. 좀 귀찮고 어려워요. 선의 선대칭은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100% 정확하진 않지만 선생님의 기억으로는 선의 선대칭은 이 지역에서는 특별 한 학교만 기출을 합니다. 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예측 가능한 그 학교만 기출을 합니다. 귀찮은 이 문제를 잘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귀찮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 교점 찾아야 되고 점 하나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이 안에 지금 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점의 선대칭. 그래서 이 직선까지 완성하세요. 이렇게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뭐 할 거냐? 이 대칭축에 대해서 원이라고 하는 도형을 대칭 이동시켜 볼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원의 중심 좌표를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중심 좌표를 찾은 다음에 반지름은 변하지 않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면 되겠죠? 자, 이만큼이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에서 다루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첫 번째 우리는 점대칭과 선대칭을 볼 건데 점대칭의 핵심 내용 뭐다? 대칭점이 중점이에요. 대칭점이 중점. 그다음 선대칭의 주요 원리는 이 대칭축이 점 사이에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셔야 돼요. 자, 오늘 칠판에 그렸던 이만큼을 열심히 그냥 연습하고 가실 겁니다. 자, 8번 2,-3을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라. 자, 누가 대칭점이에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해석만 잘하면 돼. 누가 대칭점이야? 이 녀석에 대하여 대칭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대칭점이고 이 녀석이 중점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2,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1이 있고요.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하세요. 자, 그럼 얘가 두 점의 중점이다. 자, 2분의 x1, x2, 2분의 y1, y2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2 곱하고 2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고요. 자, y좌표 2 곱하고 그러면 b가 5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원을 점대칭하세요. 원을 점대칭하려면 누굴 따라간다? 중심을 대칭해서 따라간다. 그럼 반지름도 그대로 정보가 필요해요. 자, 표준형으로 만듭니다. x제곱 마이너스 10x y제곱 24 우변으로 이항하고 자, 완전제곱 만들려면 25 자, 중심좌표 5,0 반지름 1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 5,0을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해라. 자, 이렇게 구해볼까요? 둘 더하면 몇 나와야 돼요? 둘 더하면 나누기 2한 게 3이니까 둘 더하면 6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좀 중점을 빨리 계산하는 거예요. 둘 더하면 6 나와야 돼요. 그러면 둘 더하면 몇 나와야 돼요? 8 나와야 되겠죠? 네, 여기 8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께 이해가 안 되면 자, 중점 좌표 구하듯이 따라가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8로 중심이 이동했고요. 자, 그러면 중심은 이렇게 따라왔고요. 반지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그래서 대칭 이동한 원이 되겠다. 되겠어? 지금 쉬운 거 하는 건데 이거 놓치면 안 돼? 자, 포물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좌표를 구하래요. 사실은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점대칭과 선대칭 이야기하면서 포물선은 이야기하지 않았죠. 까다롭기는 포물선이 사실은 함정은 더 있어요. 포물선의 경우. 그래서 포물선은 그 함정 가지고는 사실은 잘 안 내요. 자, 뭐가 다르냐 하면 포물선에서는 우리가 누굴 따라갈 거냐 하면 꼭지점을 주로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따라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이제 꼭지점 가지고 볼까? 자, x-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포물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앞에 여기서 3 쓸까? 3? 우리가 a입니다 라고 하는 값이 지금 3이 여기 있어요. 포물선의 실체를 잘 기억해 놔야 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할 때 말이야. 평행 이동할 때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a 값, 즉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이 성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평행 이동할 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평행 이동하면 뭐 아래로 볼록인 애가 x축으로 얼마가 y축으로 얼마를 가든 아래로 볼록인 거 전혀 안 바뀌잖아. 자, 그러니까 평행 이동할 때는 안 바뀌기 때문에 함정이 없어요. 근데 대칭 이동을 할 때는 자,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 얘가 뒤집어집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사실은 이제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대입하면 이게 저절로 해결은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응용되냐면 이렇게 응용됩니다. 대칭 이동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5,4가 있어요. 5,4를 x축의 대칭 이동해서 5,-4를 찾는 그 원리가 뭐라고? 이 점의 좌표가 5,0인 중점이라고요. 축대칭이. 자, 그러면 이 5,4라고 하는 점을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1에 대해서 이동하면. 그러면 요 방향으로 그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이 얼마야? 요 점이 5,1이겠지? x 그대로고 y가 1이잖아. 그러면 어디로 갔어? 5, 밑으로 3칸 갔으니까 3칸 더 가면 5, 마이너스 2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해돼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5,4라고 하는 이 직선, 이 점을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라. x는 3.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자, 요렇게 왼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두 칸 더 가면 여기가 1이 되고요. y좌표는 안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야. 대칭 이동이 응용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5,4를 갖고 있던 5,4를 꼭지점으로 하는 자, 요런 이차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5,4를 갖는. 그러면 이 이차함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면 꼭지점이 여기 돼요. 꼭지점이 여기. 그럼 x축이 여기로 내려오면서 꼭지점이 5,4가 되면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위로 볼록으로 바뀐 거 그대로. 지금 x 대신 y 대신 마이너스 이런 거 성질 안 썼어 선생님이 지금. 자, 그러면 이 함수를 y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자. 아까처럼. 자, 요 녀석을 x는 1에 대해 y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모양이 되겠죠? 꼭지점이 5,-2가 되고 앞에 있는 a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y는 1에 대해서. 세훈이 이해돼? 자, 그러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봅시다. 자, 주어진 함수를 x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는 자, 아래로 볼록인 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지. 안 바뀌겠지. 원래 이 함수가 여기 대칭이잖아. 그럼 걔를 여기다 대해서 대칭 이동 옆으로 접어도 아래로 볼록인 정보는 바뀌지 않죠. 똑같은 대칭인데 얘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모양에 따라서 포물선은 대칭 이동을 하고 나서 대칭점, 꼭지점의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던 대칭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가지고 부호가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이렇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포물선이 그래서 귀찮아요. 포물선은 어떻게 바뀌는지 모양을 상상하셔야 돼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냐 안 바뀌냐. 자, 포물선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3,6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지점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꼭지점만. 꼭지점만 물어볼 때는 얘가 어디로 갔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점대칭이면 또 모양도 달라져요. 그냥 이렇게 두고 갑니다. 그래서 3,6.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이 필요하다.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자, 그러면 1,6을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3,6이야. 그럼 A는 얼마고 B는 얼마니? 중점 좌표. 3과 1의 중점 좌표 2분의 4. 6과 6이야? 6과 6의 중점 좌표는 6이니까 A, B를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 자, 9번입니다. 자, 1,4를 직선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요 내용이 될 텐데 대칭 이동 중에 요 선대칭이 제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이 돼요. 지금 점대칭은 쉽잖아. 선대칭이 어려워요. 선대칭이 어렵고 완전 공략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저는 시험 잘 보고 싶어요가 여기를 잘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고 빠르게 하셔야 되는데 자, 선대칭은 뭘 떠올려라? 수직 이등분선. 자, 그림으로 봅니다. y는 2x-3이라고 하는 직선에 대해서 점 P 1,4를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하세요. 자, 상황은 이해되죠? 어떻게 푼다고? P''의 수직 이등분선이 얘예요. 이렇게 풀겠다고. 자, 두 가지 조건, 기울기 조건, 기울기 정보와 중점 정보를 가지고 풀겠다. 자, 그러면 P''의 기울기는 x 증가량 a 빼기 1, y 증가량 b 빼기 4가 돼요. 자, 그러면 얘하고 수직이니까 자, 기울기 2짜리랑 수직이니까 요 기울기 얼마다? 음의 역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중점 P''의 중점이 P''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죠. P''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자, 직선에 대입하면 y는 2x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정보를 연립해서 A, B를 구한다. 기억납니까? 자, 완벽하게 했던
똑같은 작업입니다. 자, 답 내는 건 생략할게요. 우리 필수 예제니까. 자, 수직 정보로 기울기, 중점을 지난다. 자, 2번. 직선의 직선 대칭이 제일 귀찮다 그랬어요. 직선의 직선 대칭. 상황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때도 삼각형의 넓이 이등분은 꼭지점을 지나는 이등분과 아닐 때가 있어. 구별하고 대비하자 그랬지. 직선의 직선 대칭도 귀찮음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y는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는 애가 대칭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니? 이 직선을 찾으래요. 자, 그러면 교점 A점을 지나요. 그 다음 여기 어딘가에 있는 B가 수직 평행 대칭 이동해 온 요 자리를 찾아요. A하고 B 다시 연결 이렇게 가겠다고요.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얘하고의 교점이에요. 자, 둘이 같아요. 연립. 자, 그럼 X는 4입니다. 그럼 여기가 4,7입니다. 라고 하는 좌표 하나는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풀고요. 다음, 요 직선 위에 점 하나를 찾아라. 이 위에 아무거나 찾는 거예요. 누구 할까요? X절편이나 Y절편. 0, 마이너스 1. 이런 거 있죠? 0,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0, 마이너스 1에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울기 정보. 기울기 P 빼기 0, Q 빼기 마이너스 1은 얘하고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Q 더하기 1은 마이너스 P.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인 정보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 둘의 중점 좌표 2분의 P 플러스 0, 2분의 Q 마이너스 1를 직선이 지난다. 자, Y의 대입, X의 대입. 자, 양변에 2를 곱해주고요. P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9. 그래서 둘을 연립하면, 자, 둘 더하면 P는 마이너스 5. 다음 Q는 4. 자, 이렇게 해서 요 좌표가 마이너스 5,4인 게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그냥 조금 약간 스피드하게 풀었는데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기울기, x 증가량, y 증가량. 자, 기울기는 3분의 1이고요. 요 점을 지난다. y-y1은 mx-x1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직선에 대한 직선 대칭. 우리는 점 두 개를 찾을 건데 교점 하나 확보해 놓고 이게 제일 구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 점 하나를 대칭시켜서 그것으로 직선을 완성한다. 이런 흐름이에요. 오, 귀찮다.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힘을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번호가 10번이? 자, 마지막 10번은요. 원리를 이해하고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푸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해하는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자,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되냐? AP 더하기 BP의 합, 이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두 선분 길이의 합, 이 녀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음미하셔야 됩니다.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자, 우리가 이걸 어제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책에 238페이지인가가 있어요. 아마 선생님 지금 기억이 맞다면 238페이지 펴보세요. 좌표평면 초반에 맞네요. 238페이지에 5번을 보면 이 자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앞에 되게 비슷하게 써 있으면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가 얼마냐고 써 있죠. 앞에 거의 같은 거 맞죠? 두 점에 대해서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는 얼마냐. 자, 그래서 여기가 제곱 더하기 제곱일 때랑 제곱이 없을 때의 의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은 점 P의 좌표를 X축 위의 점이라고 놓고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루트가 있는 건데 제곱을 하면 루트가 없죠.
그래서 얘는 루트가 없는,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면 요 식이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 x차 제곱 더하기 y차 제곱의 최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말은 a에 관한 최소값, 2차 함수 최소값으로 풀어라, 직접 풀었던 문제예요.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1학기 기말고사의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한번 소환을 해봤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 이제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입니다. 만약에 얘를 여러분들이 지금 의미를 까먹고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자, P좌표가 A, 0인데 AP 플러스 BP 이렇게 되겠죠. 선분 AP,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선분 BP,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여기서 추적이 안 돼요. 여기는 A가 0일 때 최소값 4고 여기는 A가 6일 때 최소값 9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A가 0이고 여기서 A가 6이면 점이 하나가 아니죠. A 값이 하나여야 돼요. 같은 A일 때 최소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요때하고 요때 둘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는 선분 길이의 합이 언제 최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찾아가야 돼요. 점 P가 어디 있을 때 최소냐, 그걸 유추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을 유추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A점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최소 거리입니다. 어떤 점과 점 사이의 최소 거리. 그 말은 하나는 고정돼 있어요. 하나는 움직여요. 점과 점 사이 거리의 최소인데, 만약에 얘도 고정돼 있고 얘도 고정돼 있어. 그러면 최대 최소가 없죠. 그냥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점 P가 움직여. 어쩔 때는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원 위의 점이기도 하면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가 움직여.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못 있겠는데. 나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이러고 움직여, 얘가. 자, 그러면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A는 여기 있는데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어요. 점 P가 어디 있을 때 우리는 최소라고 불러요?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에 P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최소라고 불러요. 그러면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선분 AP의 최소값인 겁니다. 어떤 식인지 이해됐어요? 자, 마찬가지 또, 자, 여기 A점이 고정돼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어. 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자,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가 뭐냐? 이거 우리 원에서 했죠? 언제였어요?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게 최소고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예요. 이렇게 점 P의 위치를 우리가 정해놓고 푸는 거예요. 그럼 P가 어디 있을까요? 를 찾아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P가 어디 있을 때 최소니 찾아라 그러면 요 점하고 중심을 연결한 직선과 원의 교점으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만약에 점 P의 위치가 필요하면. 이해됩니까? 따라오겠습니까? 자, 이제 조금 더 변형을 해보면, 자, 이제 직선 위에 있어요, 원 위에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지금 한 거란 말이야. A도 그냥 좌표평면상에 있고요, B도 좌표평면상에 있어요. 자, 이제 A하고 B가 점 P하고 세 개의 점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두 점 사이에 최소였는데, 자, 얘도 가만히 있고 얘도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제 점 P가 움직여. 점 P가 있어.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가 언제 최소겠니?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저 상황으로 왔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점 P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직선 위에 점이 있어. 자, 그러면 AP 더하기 BP는 언제 최소일까요? P가 여기 있을 때일까요? 좀 더 짧아질 수 있는 자리가 있겠죠? 그럼 수직인 자리라 그랬는데 AP가 수직인 요 자리에 있을 때일까요? 그러면 AP는 수직이니까 최소인데 BP는 아직 더 짧아져야겠죠. 그럼 점점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AP 더하기 BP가 짧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어디일 것 같아요, 그러면? AB라는 선분 사이에 점 P가 이렇게 있을 때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점 P가 여기 있을 때. 선분 AB의 사이에 있을 때 PA 더하기 PB가 최소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최소값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 번 더 응용하면 어떻게 되냐? 축이 있어요. 축. 어떤 직선, 축, 직선 이렇게 나와. 그 위에 점 P가 있고요. 두 점이 그 축으로부터 반대 방향에 있어라고 선생님이 얘기할 거야. 이해돼요? 반대 방향. 그랬을 때에 그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는 얼마니? 이것의 최소가 얼마니? 라고 물으면 그 최소는 바로 선분 AB의 길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분 AB가 AP 더하기 BP의 최소다. 이해됐어? 이해돼? 그러면 이 상황이 마지막 응용되는 상황은 뭐냐? 이번에는 A하고 B가 그 직선으로부터 한쪽에 있어요. 한쪽에. 둘 다 위쪽에 있든가 둘 다 아래쪽에 있든가. 자, 그러면 AP 더하기 BP가 선분 AB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AP 더하기 BP가 이게 지금 P가 AB 사이에 있을 때는 지금 사이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PA 더하기 PB의 최소는 지금 현재 위치로는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다. 얘가 사이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B에서 그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대칭 이동을 하고 나면 PBB'라고 하는 삼각형을 보면 자, 요게 수직 이등분선이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 말은 PB 길이랑 누가 똑같다? PB'라는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값이나 요 값이나 같겠지요. 그렇게 해서 B의 위치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제 밑에서 길이의 최소를 추적을 하면 됩니다. 위에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PA 더하기 PB'의 최소는 두 점 사이에 P가 들어왔으니까 요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죠. 그래서 그 길이의 최소는 A와 B'의 길이가 최소값입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자, 두 점 사이에 점 하나를 껴서 두 고정된 점과 움직이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두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두 점이 그 축으로부터 반대 방향에 있으면 그냥 두 점을 연결한 게 최소다. 두 점이 같은 방향에 있으면 하나를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연결한 선분이 최소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됐니? 자, 문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0,2하고 6,3이 있대요. 0,2라고 하는 점과 6,3이라고 하는 점을 보니까 X축으로부터 다 한쪽 방향에 있죠? 그러면 PA 더하기 PB를 현재는 찾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한다? 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자,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니까 6,3이 6, -3으로 갔죠? 그러면 문제의 답은 뭐다? 0,2에서 6, -3까지의 거리가 문제의 답이다. 이렇게 해서 최종 답을 내는 겁니다. 루트 61. 되겠어요? 자,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자, 다 의미는 상관이 없어요. 축 위에 있는 점과의 거리 합의 최소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Y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2,4가 있고요. 3,-5가 있어요. Y축 위에 P가 있대요.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 현재 추적이 안 된다고요. 뭐 해야 돼요? 그 움직이는 점에 대한 축에 대해서 얘를 이동시켜야 돼요. 하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마이너스 2,4.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결한 길이가 최소값이다. 되겠어요? 자, 마지막 유형은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지금 설명으로 끝내셔야 돼요. 자, 두 점과 Y는 X를 움직이는 점 P.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림을 확인해 봅니다. 자, 하나가 1,2예요. 3,4예요.
자, y는 x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져요. y는 x 위에 점 p가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 직선으로부터 모두 한쪽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대칭시키라고요. 아무거나 대칭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를 이동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B 다시의 점의 좌표 3,4를 y는 x에 대칭하니까 4,3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리는 이 길이. A, B 다시가 최소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축이를 움직이는 점이 있으면 그 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저절로 우리가 최소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자, 마지막 그림 보세요. 자, 두 점이 있고요. Y축의 점도 있고요. X축의 점도 있어요. 이거 그림 왜 이렇게 조그맣게 편집해놨지? 그림이 작으니까 왠지 나의 액션도 작아지는데? 자, 아까 그 원리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를 대칭 이동시켜요. B를 대칭 이동시켜요. 그러면 요 길이랑 같으니까 얘 대신 A-P를 갖다 쓰면 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B, QB-를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자, 그러면 얘 더하기 얘의 최소는 이 직선이 최소 거리가 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축이를 움직이는 점이 있으면 점 하나를 그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대칭 이동 2예요. 잠깐 쉬었다가 연습해 볼게요.